네, 1팀 발표 담당 이세민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느라 긴장이 조금 되는데 혹시 발표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려동물 동반시설 탐색 서비스 댕냥여 지도를 제안한 일당백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왜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정의했고 그 문제를 어떤 구조와 데이터 관점에서 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 가능한 형태로 설계했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입니다. 서비스 선택 배경, 시장 현황, 문제 정의서, 그리고 메타 OKR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 설계 문서입니다. SED, DRD, 스트래티지 OKR, 이그제큐션 OKR을 통해 어떤 해결 방향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및 마무리입니다. 백로그, 시연 흐름, 그리고 마지막 팀 소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선택 배경입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자료 기준으로 2032년에는 21조 원 규모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한 당일 여행 경험률은 2022년 65.7%에서 2024년 70.1%, 숙박 여행 경험률은 53.0%에서 60.4%로 증가했습니다. 즉,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고 소비하는 수요는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 증가에 비해 사용자가 실제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정보와 탐색 도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비스 기회를 보았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겪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 불일치입니다. 온라인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고 적혀있지만 현장에서는 입장이 거절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둘째, 시설 부족과 규제 혼선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등으로 인해 실내 동반 가능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 변화도 혼선을 키웁니다. 셋째, 조건 불투명입니다. 체중, 견종, 이동장 여부, 테라스 가능 여부처럼 핵심 조건이 시설마다 제각각이라 방문 전에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 데이터의 한계입니다. 데이터가 있더라도 오류가 많고 실시간 반영이 어렵습니다. 결국 사용자는 어디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핵심 사용자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견과 함께 새로운 장소를 자주 찾는 사용자입니다. 이 유형은 새로운 카페나 공간을 탐색하고 싶지만 헛걸음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실시간 동반 가능 여부와 조건 필터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형견과 함께 이동하는 사용자입니다. 이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많은 시설이 대형견 입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여행지 선택 범위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형견 기준 숙박 관광지 필터링과 맞춤 추천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 탐색 자체에 피로를 느끼는 사용자입니다. 포털이나 블로그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고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장소 탐색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에게는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구조가 필요합니다. 즉, 세 페르소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방문 전에 내 반려동물 조건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곳을 빠르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측정 가능한 문제로 바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감으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행동 흐름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흐름을 서치, 디테일, 컨디션, 인텐트, 리유즈라는 구조로 정의했습니다. 서치는 시설 검색, 디테일은 상세 조회, 컨디션은 반려동물 동반 조건 확인, 인텐트는 길 찾기, 전화, 저장 같은 방문 의도 행동, 리유즈는 일정 기간 내 재사용입니다. 이 흐름을 보기 위해 네 가지 전위 지표를 정의했습니다. P1은 검색 이후 상세 조회로 이어진 비율, P2는 상세 조회 후 조건 확인이 발생한 비율, P3는 상세 조회 후 방문 의도 행동이 발생한 비율, P4는 방문 의도 이후 일정 기간 내 다시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에 반복 지표인 repeat도 정의했습니다. repeat은 같은 세션에서 동일 시설 상세를 2회 이상 보는 비율인데 이것은 사용자가 정보가 불확실해서 재확인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사용자의 불편을 감정이 아니라 전환율과 반복 행동으로 측정하려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위 지표를 더 구조적으로 해석합니다. 저희는 검색 후 상세 진입이 낮으면 P1 저하, 조건 확인이 누락되면 P2 문제, 방문 의도 행동이 적으면 P3 문제로 봤습니다.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리핏의 증가와 P3 감소의 관계입니다. 사용자가 같은 시설을 반복 조회하고 있다는 것은 조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LCP, LSI, DCG, 엘라스티시티, 탄력성이라는 구조 지표를 도입했습니다. LCP는 루프 완성 확률, LSI는 루프 안정성, DCG는 의사결정 간극, 엘라스티시티는 반복 탐색 대비 의도 전환 탄성입니다. 앞으로는 탄성력이라 부르겠습니다. 핵심 해석은 간단합니다. 확신 부족이 반복 탐색을 만들고 반복 탐색은 결국 방문 의도 실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결정 가능한 정보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행동 루프를 관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 OKR의 오브젝티브는 서치, 디테일, 체크 컨디션, 인텐트, 리유즈로 이 루프를 관찰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치부터 인텐트까지의 이벤트를 정의하고 리핏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고 셀렉트 컨디션 체크, 컨디션 인텐트 행동을 개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메타 OKR은 성과 목표가 아니라 이후에 전략 검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측정 인프라 목표입니다. 이제부터는 문제를 진단한 뒤 어떤 해결안을 탐색했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결안은 기능 나열이 아니라 퍼널 어느 구간을 개선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해결안은 조건 기반 탐색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봐도 상세 페이지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P1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탐색 시작 시 조건 선택을 제공하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도 시설 조건 태그를 보여주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내 반려동물이 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과를 좁혀보면 단순 리스트보다 더 빠르게 관심 시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찰 지표는 조건 적용률, 조건 태그 클릭률, 검색 결과 클릭률, 그리고 P1입니다. 즉, 이 구조는 검색 결과를 그냥 보는 단계에서 조건 기반으로 비교하고 선택하는 단계로 바꾸는 실험입니다. 두 번째 해결안은 조건 정보 인지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와도 핵심 조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P2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상단에 반려동물 동반 조건을 요약해서 배치하고 조건 태그를 구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사용자가 스크롤을 많이 하거나 텍스트를 길게 읽지 않아도 입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조건을 빠르게 파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정보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지 순서를 바꾸는 개입입니다. 이로써 P2를 늘리고 동시에 불필요한 반복 탐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안은 방문 의도 행동 전환 구조입니다. 상세 정보까지 본 사용자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P3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길찾기 버튼, 전화 버튼, 저장 버튼 같은 CTA를 더 명확히 강조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확인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관찰 지표는 각 버튼 클릭률과 P3입니다. 즉, 이 단계는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멈추지 않고 의도 행동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로 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번째 해결안은 재진입 유도 구조입니다. 방문 의도 행동 이후 일정 기간 내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리마인드 알림이나 관심 조건 기반 알림, 보상 알림 같은 구조를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안은 이후 DRD에서 비선택 대안으로 정리됩니다. 그 이유는 재진입 증가는 P1부터 P3까지 앞선 단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독립적인 해결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해결안은
반복 조회 감소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같은 세션에서 동일 시설을 반복적으로 다시 본다는 점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가 이미 확인했던 시설인지 이력을 표시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가 내가 이미 본 곳인지를 즉시 인지하게 해서 다시 들어가 확인하는 비용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관찰 지표는 리핏, 디테일 체류 시간, 탄력성, LSI 변화입니다. 즉, 이 구조는 반복 확인 때문에 생기는 의사결정 지연을 줄이는 보조 장치입니다. 해결안을 검토한 뒤 저희는 최종적으로 4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조건 기반 탐색 구조, 조건 정보 인지 구조, 방문 의도 행동 전환 구조, 그리고 반복 조회 감소 구조입니다. 반면 재진입 유도 구조는 비선택대 안으로 두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방문은 중요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앞단 퍼널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가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핵심 결정 구간을 직접 바꾸는 구조들입니다. 검색 정확도를 높이고 정보 파악을 쉽게 만들고 CTA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반복 탐색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즉, 저희의 결정은 무엇을 더 넣을 것인가가 아니라 사용자의 결정 간극, 즉 DCG를 줄이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선택한 해결안을 실제 전략 목표로 정리한 것이 스트래티지 OKR입니다. 오브젝티브는 사용자가 반려동물 동반 조건을 기준으로 시설을 탐색하고 방문 의도 행동까지 이어지는 행동 구조를 형성한다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 클릭 수 증가가 아닙니다. 서치에서 디테일, 컨디션, 인텐트, 리유즈로 이어지는 행동 구조 자체가 형성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 리설트도 P1부터 P4까지의 전환율 계산, 조건 적용 여부에 따른 디테일 전환 차이, 리핏과 인텐트의 관계, LCP와 LSI 기반 루프 형성 여부 확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스트래티지 OKR은 기능 성공이 아니라 사용자 행동 구조가 바뀌는지를 보는 목표입니다. 이그제큐션 OKR에서는 이 전략을 구체적인 실험 단위로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 적용 여부에 따른 퍼널 비교 실험을 통해 P1부터 P4까지가 실제로 달라지는지 분석합니다. 검색 시작 시 조건 선택 영역을 상단에 강조하는 실험으로 조건 적용률과 클릭률을 봅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조건 요약을 상단 고정 노출하는 실험으로 P2와 리핏을 비교합니다. 검색 결과에 시설 정보 해시태그를 노출하는 실험으로 P1을 보고 이전 방문 이력 표시 실험으로 리핏과 DCG를 비교합니다. 또 CTA 버튼 강조 실험으로 P3와 버튼 클릭률을 보고 코호트 분석으로 LCP와 LSI 차이를 분석합니다. 즉, 이 페이지의 핵심은 전략이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험 가능한 단위로 내려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무엇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정리한 전략과 실험이 실제 개발 관점에서 어떻게 분해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를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 애널리틱스 세 축으로 나눠서 백로그화했습니다. 그럼 백로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물 좀 마시고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백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로그는 조건 적용 여부에 따른 퍼널 비교 실험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용자의 조건 적용 상태와 서치, 디테일, 컨디션, 인텐트 행동 이벤트를 수집하고 검색 결과에 조건 적용 상태를 표시합니다. 백엔드에서는 이 상태를 포함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각 퍼널 이벤트를 사용자 단위로 저장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저장된 이벤트를 바탕으로 P1, P2, P3의 전환율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백로그는 검색 시작 시 조건 선택 영역을 상단에 강조하는 실험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조건 영역 클릭 데이터와 선택 데이터를 수집하고 UI상에서 해당 영역을 강조합니다. 백엔드에서는 조건 영역 클릭 이벤트를 저장하고
분석 측면에서는 강조 노출 사용자와 비노출 사용자 간 클릭률과 조건 적용률을 비교합니다. 즉, 단순히 UI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변화가 실제로 조건 적용 행동을 유도했는지까지 이어서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백로그는 상세 페이지에서 조건 요약을 상단에 고정 노출하는 실험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용자의 동일 시설 재진입 행동을 수집하고 상세 화면 상단에서는 조건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백엔드에서는 시설 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 시설 반복 조회 여부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노출 사용자와 비노출 사용자 간 P2와 리핏을 비교합니다. 핵심은 정보가 많아졌는가가 아니라 핵심 조건을 먼저 보여줬을 때 사용자의 확신이 빨라지는가입니다. 네 번째 백로그는 검색 결과 화면의 시설 정보 해시태그 노출 실험입니다. 프론트에서는 시설 유형과 반려동물 조건 해시태그를 표시하고 해시태그가 노출된 시설의 선택 이벤트를 수집합니다. 백엔드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선택 이벤트를 저장합니다. 분석에서는 해시태그 노출 여부에 따라 P1이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즉, 검색 결과 단계에서 사용자가 더 빨리 비교하고 더 빨리 상세 페이지로 진입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다섯 번째 백로그는 검색 결과에서 이전 방문 이력을 표시하는 실험입니다. 프론트에서는 시설 확인 이력을 표시하고 이력 관련 클릭 이벤트를 수집합니다. 백엔드에서는 사용자의 시설 조회 이력을 조회해 제공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분석에서는 이전 이력 노출 사용자와 비노출 사용자 간 리핏과 DCG를 비교합니다. 즉, 사용자가 이미 확인했던 시설을 다시 확인하는 탐색 낭비를 줄여서 재확인 비용을 낮추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백로그는 상세 화면에서 인텐트 유형별 CTA 버튼을 강조하는 실험입니다. 프론트에서는 길찾기, 전화, 저장 같은 CTA 클릭 이벤트를 수집하고 상세 화면에 해당 버튼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백엔드에서는 인텐트 유형별 CTA 클릭 이벤트를 사용자 단위로 저장합니다. 분석에서는 강조 노출 사용자와 비노출 사용자 간 CTA 클릭률과 P3를 비교합니다. 즉, 이 실험은 상세를 봤다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행동을 했다로 이어지게 하는 전환구조 검증 실험입니다. 일곱 번째 백로그는 CTA 버튼 클릭 발생 여부에 따른 사용자 재방문 행동 분석입니다. 프론트에서는 재방문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백엔드에서는 인텐트 클릭 이력과 후속 재방문 로그를 연결해서 저장합니다. 분석에서는 CTA 클릭 사용자와 미클릭 사용자 간 재방문율과 LSI를 비교합니다. 즉, 특정 CTA 행동이 단기 전환뿐 아니라 이후 루프 형성과 지속성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백로그는 조건 적용 사용자와 미적용 사용자 간 코호트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코호트 안에서 LCP와 LSI를 비교합니다. 핵심은 조건 적용이 단순히 한 번의 클릭을 늘리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체 루프 안정성까지 높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 저희는 기능 효과를 점 단위가 아니라 행동 흐름 전체 관점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구성 구조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스키마 작성을 통해 나온 ERD, 개체 관계도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백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형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지로만 확인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PI에 대한 세부 명세 이미지입니다. API는 서비스 사용 흐름과 분석 흐름을 함께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조 및 분석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한 이미지입니다. 설계에 맞춰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와 같은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운영, 분석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설계한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읽히는지, 분석 대시보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시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은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시보드를 시연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백엔드에 저장된 이벤트들과 데이터를 저희가 설계한 대로 시각화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시연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감입니다. 먼저 팀장이신 채연님부터 소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채연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1팀 팀장을 맡았던 신채연입니다. 분명 2차 스터디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문서는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 정의서가 제대로 잡히면 그 뒤에 문서인 SED랑 DRD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를 느꼈고, 다음 스터디에서는 PDD를 가장 중요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터디를 이제 강제로 팀장을 맡아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전 스터디에서 팀장을 해주셨던 다희님이랑 수아님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셨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스터디 때는 팀장님께 누가 되지 않는 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이 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시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부팀장이신 현성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성님 계신가요? 현석 씨, 지금 저기 마이크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다음 분 먼저 해달라고 하십니다. 저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모든 문서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문제정의서의 중요성을 이번에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문제 정의부터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보면서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수치로 관측하면서 나아가면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확인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진행되면 될수록 제 실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마지막 스터디에서는 실무의 퀄리티로 결과물을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상호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말해도 될까요?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에코까지요. 네. 이번에 스터디 하면서 이제 그 치아님 말씀대로 그 2차 때 좀 어느 정도 문서에 대해서 작성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팀원들이랑 회의하고 막 교환 살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 잡아가면서 생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조금 이제 개념 같은 걸 다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것저것 참여하면서 저희 팀원분들도 다 너무 고생했고, 네, 다음 스터디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영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OKR 작성은 처음이라 헤매는 게 많았었는데 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팀장님들이 모인 약간 어벤져스 팀이었는데 각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만큼 많이 옆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최종 프로젝트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 역량을 키우고 제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게 목표이고 전체적으로는 배포 이후 재설계까지 해보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희도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번 스터디 때 OKR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팀원분들이 잘 리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터디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자 소감입니다. 2차 스터디 종료하고 좀 다른 팀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싶다라는 소감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3차 스터디에서는 다른 분들이 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이제 저도 좀 2차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스터디 참여를 해서 이제 목표했던 거는 다행히 잘 이룬 것 같습니다. 다음 4차 스터디 때도 이제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팀원분들이 모두 다 잘 참여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그래도 저번보다는 이해도가 좀 더 생긴 것 같아서 좋았고 최종 프로젝트 때는 더 열심히 참여하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댕냥여 지도를 단순 시설 검색 서비스가 아니라 반려동물 동반 활동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지연을 줄이는 행동구조 설계 서비스로 정의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보면은 이제 서치 디테일 인텐트 비유즈 요렇게 이제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쭉 하면서 혹시 여기에 우리가 그 누락한 그 행동 흐름 혹은 뭐 이미지 흐름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말할까요? 네네네. 우선은 행동 패턴 중에서 저희가 완전 검색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외부 링크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우선은 MVP 모델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인지부하가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깔끔하게 아예 제외를 하고 퍼널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서치 앞에는 지금 저기 이제 그러니까 서치에서 디테일 가기 전에 저기에 이제 컴페어 비교 분석하는 것도 어쨌든 존재를 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딥링크나 이런 거 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디테일에서 실제로 그 인텐트 넘어가는 그 P3 자체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한 구조도 구성을 잡았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오. 굉장히 장문의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은 많이 안 해봤는데, 저희가 수치적인 부분에서만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중형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포를 한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정한 후에 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애견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또 관심 포인트가 되는 서비스인 것 같군요.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서비스의 방향성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관점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런 반려견 관련된 서비스들이 은근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다른 서비스 대비 여러분들 서비스의 핵심적인 경쟁 우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 내가 해당 챔피언의 공략을 다른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는데 네이버나 구글을 하지 않고 그 게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정보들이 요약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를 여러 군데를 뒤져볼 필요 없이 우리 서비스 하나에서 반려동물 동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단축인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단순히 플랫폼에서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엔진 자체를 제공한다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보 요약한 후에 다음 CTA까지 갈 수 있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그 다이씨 질문하신 거에다가 추가적인 그 확장 질문이긴 한데, 이게 이제 중형견도 이제 나왔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동물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좀 노약자나 이제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버스 탈 때도 보면은 그 상당히,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 탈 때도 보면은 상당히 불편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그쪽으로도 확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퍼널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조건에 기반한 이제 의사결정 문제인 거죠. 사실 저희가 확장하려면 아이디어를 충분히 계속 발산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퍼널 자체가 흐려지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장하는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우리 퍼널에 맞춰서 집중하기로 한 다음에 확장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셨군요. 네, 의도적 배제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결국에는 이제 이 서비스가 아까 이제 의사결정 엔진을 제공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애견 반려견들 이제 그 키우시는 분들, 산책 뭐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어디 동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실까요? 우선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여러 개 뽑자면 우선 시설 수가 없다는 거? 그 부분이 없고, 확실히 희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 이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비용 그거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작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문서 작업이 상당히 그 고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좀 난관이었던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OKR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초반 문서 단계에서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강사님이 OKR 그 수업을 하실 때 저희가 OKR을 들어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 OKR부터 실행 OKR까지 전체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저는 그 SED 작성할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능을 주로 쓰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개입 구조로 써야 이게 제대로 잘 쓴 건지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SED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른 팀원분들도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디 문서 파트가 가장 각각 어려웠었는지. 그리고 저기 위쪽에 보면은 그 질문 질문 두 개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혹시 말씀 주신 정보 확인이 그 시설 정보에 대한 조건인가요? 일단은 이제 그 저희가 MVP를 양청구로 한정한 것도 이제 실제 그 정보 확인이 서울로 확장되거나 전국으로 되게 되면은 좀 그 불확실성이 더 강해 보일 것 같아서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좀 축소해서 거기서 이제 자료조사랑 리뷰를 데이터로 이제 그 목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건 정보를 확인한다고 하면 추후에는 이제 사용자 리뷰와 그 사업자가 등록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좀 정보 확인을 하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와 그 사업주의 행동에 좀 의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아까 전에 그 인텐트 부분이 나왔던 게 지금 요 슬라이드일까요?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인텐트에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뎁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조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방문을도 행동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저 부분을 따로따로 행동 코너를 설정을 해야 되나 싶긴 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거보다는 저런 실제로 가기 위한 행동을 했는가에 집중을 우선은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뭉뚱그려서 갔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너무 분해하지 않고 일단은 좀 압축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초기 사이클 정도를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용자가 관심이 있고 그 해당 매장에 직접 방문했다는 거를 알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인텐트를 저희가 저장, 길찾기, 전화 이 세 가지 버튼으로 압축해서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사실 질문했던 거에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그 아까 이제 채연 씨랑 상훈 씨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이 문서 작업하는 거에서 이제 그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궁금합니다. 어디가 제일 각각 어려웠었는지. 일단은 두 분 말씀은 들었고. 네, 저 말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저는 그 메타 OKR과 전략 OKR의 차이가 조금 불분명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근데 이제 강사님이 추가적으로 이제 수업해 주시고 또 이제 리뷰 많이 남겨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잘 해결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메타당 스트래테지가 어려우셨군요. 네. 또 팀원분들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명을 할까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일단 문서 작업은 좀 대체적으로 다 어려웠었는데요. 네네네.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작성하고 수정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수정하고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빨리 진행을 하면은 교환이 좀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또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범주가 너무 커가지고서 어려웠던 거군요, 결론적으로. 다뤄야 되는 범주들이 많으니까. 네, 작성해야 되는 것도 많았고 이제 뭐 교환이 안 나와서 어려웠던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교환이 다행히 이제 수업도 듣고 하면서 강사님이 좀 작성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그거 참고하면서 마지막 문서 마무리 잘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네네네네. 현석 씨가 답변해 주시면 될 듯? 네, 저 일단 디자인 좋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냥 피그마에서 저희 피그마 메이크랑 뭐 스티치 이것저것 사용해서 초안 디자인을 뽑고 헤드님이 수정해주시고 좀 코드 구현 커서로 전환해주셔갖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팀원들한테 피드백 받고 해서 수정 거쳐갖고 디자인을 좀 잘 뽑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거까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문서 작업 플로우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 사실 문서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에는 네, 제가 좀 문서가 어렵다기보다는요, 전체적 흐름에서 좀 이 전체적 프로세스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히는데 왜 막히는지 모르고 이런 약간 방향성 정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문서 작성이야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작성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왜 막히고 왜 이게 지금 작성이 어렵고 모호한지에 대해서가 약간 반복적으로 매 구간마다 사실 있었던 것 같아서 특정 문서라기보다는 전체적 프로세스에 대한 약간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최종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그때도 똑같을 것 같긴 합니다. 쉽진 않다. 네. 소영 씨랑 혜든 씨랑 채원 씨까지 딱 들어보겠습니다. 소영 씨 가능하신가요? 네. 네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SED나 DRD 작성할 때는 그 각자의 스타일이 다 전에 하면서 생겼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맞춰가면서 기준을 보고 결정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전에 말했던 것 같이 OK 작성할 때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올려주신 거 보고는 다시 교환을 맞춰서 기준을 맞춰서 다 같이 잘 작성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든 씨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저는 약간 생각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근데 프로젝트 기간이 있으니까 문서를 좀 빠르게 작성해야 돼가지고 좀 전체적인 문서 작성이 다 어려웠던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네, 확인 감사합니다.
제가 빠뜨린 분 없으시죠? 이게 괜히 빠뜨리면 서운하니까. 네, 빠뜨린 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팀 분들 발표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